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я бы хотела рассказать вам первую часть истории Москвы. Мы уже изучали первую часть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посвящена династии Рюриковичей. И что же было в это время? Вы смотрели от начала основания России, Киевской Руси, Новгородской Руси. И также мы затрагивали кратко и неподробно основание Москвы Юрием Долгоруким. Сегодня мы посмотрим подробно, что же происходило в это время, в то время династии Рюриковичей, какая была Москва и как она отличается сейчас от Москвы, которую мы знаем сейчас. 오늘은 우리가 러시아 역사 바탕으로 모스크바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지난 수업 때 우리가 류릭 왕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 시대에 관련되는 모스크바 역사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간 벌써 몇 가지 사실들 알고 있지만 유리 돌가루키 모스크바 만들었고 모스크바 어떤 도시였는지 살짝 배웠습니다.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 모스크바는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유리 돌가루키 막내 있는 아들이었는데 모스크바 영토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모스크바는 없었죠? 그때는 모스크바 대신에 아주 무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레스나야 글루시 길 없는 곰, 늑대들 사는 숲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이 모습이지만 루즈니키 운동장 이거는 80년 올림픽 여기도 이었고 월드컵 때 다시 리모델링하고 월드컵도 여기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머스 뼈를 또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러시아 때 옛날에 모스크바 이러한 영토가 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 영토는 인기 없는 영토였습니다. 늪지 많이 있었고 그때는 아무 농사도 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길 없는 모스크바 돌아서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돌가루키 지금 모스크바에서 이런 동상이 있는데 유리 돌가루키 막내 아들이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가루키 별칭이죠. руки длиной от Москвы до Киева. 모스크바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키예프까지 모스크바로부터 키예프까지 길을 뚫어서 그죠? 영토를 2개 도시를 연결을 또 하고 모스크바 이제 마을 만들기도 시작했습니다. 요 왕은 우리가 간단하게 옛날에 배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12세기 때
모스크바는 시골 일부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지리를 보시면 샘 할모프 7개의 언덕, 산 말할 수 없고 언덕이에요. 높지 않은 산이죠. 모스크바는 7개의 언덕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모스크바 강, 리카, 그쵸? 모스크바 리카 둘러싸이는 지역 말씀하는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바로 세모하게 생기는 거 크렘린이죠. 크렘린 근처에 지금 여기는 가장 유명한 모스크바의 관광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샘 할모프 위에 써 있는 도시는 고대 시대 때 로마와 컨스탄티노플, 비잔티아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이완 3세 때부터 로마는 망하고 컨스탄티노플도 터키로 침략하게 되고 또 망했고요. 이완 3세 때 15세기, 16세기 때 모스크바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지리적인 위치처럼 로마와 컨스탄티노플 비슷한 지리적인 위치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는 트레이티 림, 세 번째 로마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왜 모스크바라고 부릅니까? Почему Москва называется Москвой? 여러분도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실 때 잘 보시면 모스크바 강이 있다고 여기 나오고요. 그쵸? 옛날에 크렘ль도 이따가 또 지도를 보여줄게요. 크렘ль도 강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라는 단어는 most, 다리로부터 파생됩니다. 모스크바 강 동에서 그쵸? 위에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 다리도 아니고 많은 다리들이 건널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강변은 마스타바야라고도 했습니다. most 어근이 있는 단어죠. 그래서 모스크바 강변이 마스타바야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리 많은 도시 모스크바 지금 됐습니다. 문제는 글자 T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강가 넘어가는 다리 때문에 모스크바 자기 이름을 얻어줬다고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면에서 나무로 만든 모스크바 장면이죠. 유명한 화가 바스니초프 그림입니다. 근데 모스크바의 상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모스크바였습니다. 옛날에 모스크바 조작나무, 소나무로 만들기도 했는데 참나무로도 만들기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타타르 몽골스카야 이가 배웠죠. 타타르는 침략 많이 했습니다. 나무로 세우는 도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스크바가 불타버렸습니다.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도시도 몇 번이었습니다. 100세기 동안 여러 번 타버리고 다시 세워지고 이러한 모스크바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상징은 프티츠 피닉스라고도 합니다. 피닉스, 서양 문화에서 불타는 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타고 재로 만들고 그래도 재에서 다시 탄생하는 새가 있죠. 그래서 모스크바의 상징 피닉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반 3세 비잔티아 공주랑 결혼한 다음에 비잔티아 공주가 여러분 사피아 팔레올로크 잘 아시죠? 그 비잔티아의 문장을 가져오기 합니다. 그 문장에서 독수리가 두 머리가 있었죠. 쌍두머리 독수리가 모스크바의 문장이 되고 하지만 약간 추가적인 역사적인 요소들이 추가해서 불타는 독수리죠. 타고 있지만 다시 탄생해서 살아나는 새입니다. 그래서 푸시킨도 유명한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 시인도 이런 한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Товарищ, верь, взойдет она, звезда пленительного счастья. Россия вспрянет ото сна, и на обломках самовластия напишут наши имена. 친구여, 믿어라. 우리의 행복의 별이 일어날 거다. 러시아가 잠에 깨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독재의 흔적 위에 우리의 이름을 쓸 것이다. 물론 푸시킨 민주주의적인 시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독재를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스크바 관련되는 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스크바를 항상 불에 타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들은 물론 타타르인들하고 연결돼 있었던 적이 알아야 됩니다. 타타르인들은 잘라타야 아르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여러 번 와서 세금을 걷어서 가져가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충분한 세금을 주지 않으면 러시아 사람들도 학살하고 집들도 태워버리고 그쵸?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한두 번 아닌 거예요. 몇 세기 동안 계속 반복되는 세기였어요. 그래서 타타르인들은 하루만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니었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습 모스크바를 보시면 улица имени Золотой Орды, малая Ордынка, большая Ордынка 거리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근처에 있는 거리죠. 그래서 아직도 아르든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타타르인들 흔적이 없지만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이반 1세 또는 칼리타. 중요한 모스크바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죠.
이반 1세는 알렉산드르 니에프스키의 손자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니에프스키 위대한 왕이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스웨덴 이기는 왕이고 그리고 타타르인들한테 외교적인 성공적인 외교적인 정책 때문에 러시아 보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반 1세는 바로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러분 성자 그림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수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착하게 이반 1세가 가난한 남자아이에게 돈을 주는 장면도 있지만 뒤에서 군인들이 있죠. 사실은 착한 모습 아닌 왕들이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시대에서 살았던 왕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원수들한테 모스크바, 러시아 영토들 보호했어야 된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반 칼리타와 모스크바 제목인데요. 왜 중요하다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반 1세는 별명이 갈리타였습니다. 이거는 카셸록, 지갑 뜻입니다. 이반 1세 지갑의 왕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반 알렉산드르 니에프스키는 외교적인 성공적인 외교를 손자한테 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타타르인들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반 1세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세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타타르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 지갑에 넣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세금은 모스크바의 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튼튼한 벽을 참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가는 길들 좀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도 지금 장난하면서도 웃기도 하는데 길이 나빠야 그쵸? 전쟁할 때 적들은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없잖아요. 모스크바에. 그쵸?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나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길들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길 안에서 있는 산적들 다 죽이고 안전하는 모스크바, 세금을 얻어서 안전하게 모스크바를 만들지만 물론 그 시대는 아직은 타타르인 시대였지만 그쵸? 물론 모스크바는 그렇게 편안한 모스크바 아니었습니다. 이반 칼리타 때도 크렘린 불타버렸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크렘린 그림인데요. 두보바야 드레비시나 둡 참나무예요. 하지만 타버렸습니다. 나중에 타버렸고 모스크바는 다시 피닉스 새처럼 태어나게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이제 드미트리 단스코이 아들이
이반 칼리타 아들이 드미트리 단스코이 이제 돈강으로부터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좀 멀리 있는 강이지만 그때부터 돌로 만든 크렘린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드미트리 단스코이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쿨리코프스카야 비트바에서 타타르인들 이기는 그냐시였죠. 그래서 드미트리 단스코이는 모스크바 나무로 된 모스크바를 돌로 되는 모스크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3년 안에 그 시대 때 놀라운 기간이요. 3년 안에 커다란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3m 두께였고요. 성벽 둘러싸는 물로 채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 색깔들은 하얀색이었고, 그래서 모스크바가 그때 벨의 고랏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대까지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피닉스 새랑 똑같으니까 벨의 고랏 모스크바 중심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렘린과 크라스나야 플로시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빨간색이지만 잘 보시면 세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스크바 강 여기 흐르고 있고요. 옛날에도 여기 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중요한 성당들이나 건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모스크바 강 건너가지 않으면 여기 물 건너가지 않으면 크렘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현대 지도이지만 여기는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 광장도 옛날에 왕이 여기 가까이 집을 만들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반 3세 때 300m 떨어지게 했어야 합니다. 왜냐면 집이 가까우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반대쪽으로 또 떨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몰래 지하로 파는 여러 가지 출구도 있었지만 크렘린 역사는 따로 얘기하면 재밌는 사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은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크렘린 안에서 지금 잘 보시면 레지덴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여기 있고요. исторический музей 여기 있고요. 스파스카야 바시냐, 그쵸? 가장 큰 거 있죠. 여기는 시계, 코란트 있는 거고요. 붉은 광장, 크라스나야 플ощадь, храм Василия Блаженного, 그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콜라콜냐 이반 벨리키, 크렘린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성당입니다. 콜라콜냐, 여기 총 있었는데요. 이반 벨리키는 이반 뇌제족, 이반 4세 뜻이에요. 이반 4세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법이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탑에서 말하면 멀리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용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러시아 속담 있어요. кричать на всю Ивановскую. 멀리 멀리 뉴스를 퍼지게 하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царь колокол, 그쵸? 가장 큰 종 여기 있고요. Троицкая башня, Большой Кремлевский дворец 여기 다 있고요. Соборная площадь 여기 다 있는데요. 그래서 크렘린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모 모양 아니고요. 그래서 적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완 4세 때 굉장히 모스크바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이완 4세는 왕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교육 잘 받았지만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야레로 밑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야레는 이완 4세를 굉장히 잔인한 성격으로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 죽이거나 사람들 죽이거나 하면 아무렇지 않고 칭찬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통해서 이완 4세는 다른 사람한테도 미움을 받았죠. 사랑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많은 음모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완 4세는 모스크바를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이완 4세 좋아하는 도시는 텍스트 통해서 우리가 읽었죠. 북쪽에서 있는 작은 도시 볼로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완 4세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기도 했고요. 숨어 있고 수도사들하고도 대화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 붉은 광장, 여기는 크렘린 있고 성바실리 성당 앞에서 이렇게 성형, 그쵸?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 다 불러넣고 여기 사람들 죽이기도 했습니다. 몇 세기 동안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광장은 빨간색 벽돌 때문에 부르는 게 다 아니고요. 성당, 여기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붉은 광장 의미도 아니고요. 피가 많이 흘리는 광장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붉은 광장에서 죽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 통해서 이거 다 붉은 광장, 지금 붉은 광장인데 하얀색도 있었고 나무로도 만든 크렘린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피를 덮이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들 시대 때도 다음 제정 러시아 시대 또 붉은 광장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화가가 역사 장면들 그리는 화가가 수리코프 있는데요. 미술관 가면 볼 수 있는 커다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5m 사이즈로 그림인데요. 굉장히 표정들 자세히 보시면 비극적인 슬픈 그쵸? 하는 표정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 죽은 시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바로 붉은 광장 크렘린 성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긴 하는데 붉은색, 하얀색 벽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붉은색은 아름다운 색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서형 때문에 죽음 때문에도 피의 색깔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 보면 아주 모순적인 생각들 많이 듭니다. 슬픈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은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 모순적인 도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스크바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커다란 유럽에서 성은 벨리고라드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지금 흔적이 안 남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불바르나에 걸쳐 있습니다. 공원들이 많이 있고요. 산책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벨리고라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벨리고라드 모스크바의 두 번째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의 다른 이름도 차르그라드 있기도 하고요. 차르고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벨리고라드 성벽은 농란 시대 직전에 표오들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스크바의 성은 키타이고라드라고 하고요. 키타이고라드 이거 중국 타운 뜻이 아닙니다. 키타 러시아 단어인데 성벽, 벽 뜻입니다. 두 번째 모스크바의 성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남아있는 크렘린 있죠. 세 번째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스크바가 세 가지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도시였죠. 그죠? 그때부터 모스크바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현대 모습을 보시면 모스크바의 붉은색도 가지고 있고 흰 돌 건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 모습을 보시면 물론 화려하고 예쁜 도시도 생각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역사, 러시아 역사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모스크바였고 여러 학살들 이루어지는 도시도였고 잔인한 한왕들 거기도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은 모순적인 색깔이 있기도 해요. 예쁘기도 하고요. 근데 죽을 때 흘리는 피도 상징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스크바는 그렇게 복잡한 역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타이고라드 반드시 여러분들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키타이고라드는 모스크바 동쪽에 붉은 광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걸어도 되는 위치예요. 거기서 많은 성당들, 궁정들, 은행,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지만 박물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키타이고라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비싼 땅이고요. 부자들이 많이 또 살기 하죠. 그래서 여기
고대 러시아 단어가 여기서 있는데 플리친, 울타리, 성벽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텍스트입니다.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렘린과 붉은 광장, 성바실리 성당, 옛날 모스크바 상징들이 있고요. 현대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시멘트와 유리로 만든 건축들이에요. 현대 모스크바의 상징들은 바로 Москов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ловой центр Москва-Сити 또는 MMDC 모스크바-시티 국제 비즈니스 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고요. 프레스넨스카야 나베르즈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들, 유명한 출판사들, 식당들, 쇼핑몰, 엑스포 센터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고요. 보시면 모스크바 중심이 있는 모스코프스키 크렘릴 역사적인 중심이죠. 여기 있고요. 지하철로 여기 기타이 고랏 있고요. 잘려 있어서 안 보입니다. 기타이 고랏 지하철 있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중심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티아트랄네 발쇼이 극장이에요. 걸어도 5분 거리 있는 10분 거리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나 지하철 타셔서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차 타고 가면 막혀서 조금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내리시면 выставочная 또는 международная 여기서 내려셔서 모스크바 시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시티는 지금 현대 모스크바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도 여기 촬영할 때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간단한 모스크바의 역사를 반 정도 역사를 제가 설립부터 이완 4세까지 간단한 역사 설명했습니다. 다른 수업 때 새로운 역사도 근대 러시아 역사 포함한 모스크바 역사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복습하시고 키워드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